댓글, 좋아요, 구독 주시면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 행복합니다. 지리산의 새벽은 아직 밤의 잔향을 깊숙이 머금고 있었습니다. 동틀 무렵의 희미한 빛이 산능선을 따라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할 때 고요한 산자락에는 이른 등산객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정막을 조심스럽게 깨뜨리고 있었죠. 차가운 새벽 공기는 피부를 스치며 지나갔고 산 전체에는 신성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어요. 707특임단 여군 전용팀의 새 멤버가 정식 훈련도 아닌 자발적 산악 구보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선두를 걷는 강소영의 예리한 시선은 산길 곳곳을 세심하게 훑어보며 지형의 특성을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어요. 10년차 선임하사로서 수많은 작전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직감이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죠. 그녀에게 산은 결코 단순한 자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사랑하는 아버지를 산불로 잃은 깊은 트라우마가 산악, 지역에 대한 각별한 경계심과 책임감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강소영의 뒤를 따르던 조가영이 약간 거친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 선임님, 이거 진짜 휴가 맞는 거죠? 하사 계급장을 단 가영은 외모상으로는 아직 순수하고 여린 면모를 간직하고 있었지만 정찰과 정보 수집 분야에서만큼은 팀 내에서 가장 정확하고 냉철한 판단력을 보여주는 뛰어난 전문가였어요. 그녀의 예리한 관찰력과 세심한 분석 능력은 실전에서 수차례 팀을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낸 바 있었죠. 몸이 쉬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느슨해집니다. 우린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강소영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경험을 통해 체득한 군인으로서의 확고한 철학이 깊이 담겨 있었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따라오던 미네린이 그 말을 듣고 미묘하면서도 의미 있는 미소를 지었어요. 중사계급의 해리는 격투술과 전술 운용 분야의 달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평상시에는 상당히 과묵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말보다는 확실한 행동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스타일이었죠.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인 그녀는 평소에는 차분하고 조용했지만 불의와 부정 앞에서만큼은 폭발적이고 강렬한 에너지를 거침없이 발산하곤 했습니다. 정식 훈련복이 아닌 평범한 등산복 차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은 완전 무장 상태일 때보다도 더욱 긴장감 있고 전문적으로 느껴졌어요. 특히 강소영에게 산악 지역은 다른 누구보다도 각별하고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화재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가 그녀로 하여금 산에서는 누구보다 예민하고 세심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었거든요. 험준한 산길을 따라 꾸준히 오르면서 가영이 훈련된 눈으로 주변 환경을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대기 습도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공기가 너무 건조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문가다운 우려가 섞여 있었죠. 바로 그래서 더욱 세심하게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강소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런 극도로 건조한 기상 조건에서는 아주 미세한 화원, 하나로도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산불이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날의 산행은 결코 단순한 체력 단련이나 여가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에게는 일종의 신념과 사명감을 재확인하는 의미 깊은 과정이었어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다는 확고한 사명감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능선을 따라 꾸준히 오르던 새 여군은 좁은 등산로 한가운데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등산로를 거의 절반 가까이 막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두 남자가 있었죠. 하나는 목까지 용문신을 선명하게 드러낸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고, 다른 하나는 마른 체격의 날카롭고 음험한 눈매를 가진 족제비 같은 인상의 남자였어요. 강소영이 그들을 발견하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산불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진 그녀에게 산에서의 흡연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위험 행위였거든요. 더욱이 오늘 같은 극도로 건조한 날씨에서는 더더욱 그랬죠. 용문신을 한 건장한 남자 강철수는 거만한 표정으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지나가는 등산객들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마른 체격의 오상우는 신경질적으로 손톱을 물어뜯으며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행동과 분위기에서는 보통 시민들과는 확연히 다른 위험한 기운이 풍겨나고 있었죠. 강소영은 잠시 멈춰서서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뒤따라오던 혜린과 가영도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추며 선임의 판단을 기다렸어요. 가영은 특유의 예리한 관찰력으로 두 남자의 행동 패턴과 주변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고 있었고, 혜린은 무의식 중에 몸의 중심을 낮추며 언제든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강소영이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두 남자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국립공원입니다. 지금 같은 날씨의 흡연은 산불 위험이 매우 큽니다. 꺼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어요. 오랜 군 생활을 통해 체득한 권위와 절제된 힘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고 있었죠. 그러나 돌아온 것은 예상했던 정중한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강철수가 비웃음을 터뜨리며 조롱하듯 말했어요. 야, 이 아줌마 뭐야? 우리한테 지금 훈계질하는 거냐?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위협이 섞여 있었죠. 오상우도 킥킥거리며 웃더니 위협적인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죽고 싶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허리춤에 있는 칼자루를 슬쩍 만지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강철수는 더욱 도발적으로 나아가 담배 연기를 강소영의 얼굴에 직접 뿜어댔습니다. 그 순간 강소영의 눈빛이 서서히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지켜보던 가영이 긴장한 듯 침을 삼켰고, 혜리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구부리며 전투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죠.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주변 등산객들이 하나둘씩 그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휴대폰을 꺼내들고 있었어요. 강소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고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특수부대 경험을 통해 수많은 위험 상황을 겪어온 그녀에게 이런 정도의 위협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산불에 대한 개인적 트라우마가 더해져 평소보다 더욱 경직된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강소영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며 말했죠. 담배를 꺼주십시오. 그녀의 음성에는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최후 통첩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철수가 욕설과 함께 강소영의 멱살을 거칠게 잡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이 물리적 충돌로 번지는 것을 직감한 강소영은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그녀의 훈련된 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여 강철수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비틀어 꺾었습니다. 철컥하는 뼈마디 소리와 함께 강철수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죠. 동시에 미네리는 오상우가 칼을 뽑으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이 정확히 오상우의 손목을 쳐내며 칼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그의 옆구리를 강력하게 타격했어요. 칼이 바위에 부딪히며 짤깍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졌습니다. 산에서 불 지피면 넌 날 못 피합니다. 강소영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서운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그 순간 강철수의 얼굴이 고통과 당황으로 일그러졌죠. 자신들이 만만하게 봤던 여자들이 실제로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등산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들 뭐야? 완전 대단한데? 누가 영상 찍고 있어? 그 같은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몇몇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가영은 뒤에서 주변 상황을 예리하게 관찰하며 혹시 모를 추가 위험 요소가 없는지 경계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주변 지형과 대피로 그리고 다른 등산객들의 위치까지 순식간에 파악하고 있었죠. 강철수는 손목을 잡힌 채로 비틀거리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의 거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만 남아 있었어요. 이 미친년들이 감히 하며 욕설을 내뱉으려 했지만 강소영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죠. 오상우 역시 혜린의 정확하고 강력한 타격에 숨이 막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격투 경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상대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있었어요. 불과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두 조폭은 완전히 제압되었습니다. 그들의 거칠고 위협적이었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대신 당황하고 굴복한 모습만 남게 되었죠. 주변 등산객들 사이에서는 와, 저 사람들. 진짜 뭐하는 사람들이야? 완전 멋있네 같은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강소영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강철수를 제압한 채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담배 끄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정중함이 있었지만 그 밑에 깔린 단호함은 더욱 강해져 있었죠. 혜리는 오상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압박하면서 떨어진 칼을 발로 멀리 차버렸습니다. 위험한 물건 가지고 다니면서 시민들 위협하면 안 되죠. 그녀의 말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불의에 대한 명확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어요. 등산객들 중 몇몇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영웅들이네 하고 외쳤습니다. 상황이 정리되면서 긴장이 풀린 분위기가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강소영과 혜린, 가영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철수가 포박되기 직전 갑작스럽게 몸부림을 치며 강소영의 제압에서 벗어나려 시도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예상보다 격렬했고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은 그는 비탈진 산길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저놈 도망간다. 가영이 외쳤습니다. 강소영은 망설임 없이 곧장 추격에 나섰어요. 10년간의 특수부대 경험이 만들어낸 본능적 반응이었죠.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의 추격전은 그녀에게 낯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가영이 즉시 뒤따랐고 혜리는 오상우를 확실히 제압한 후 등산용 로프로 묶어두었어요.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 혜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협적이었죠. 그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숲을 가로지르는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철수는 도주하면서 주변의 돌덩이들을 굴려 뒤따라오는 추격자들을 방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강소영은 그런 장애물들을 예측하고 회피하며 계속해서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산의 지형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유연하고 정확했죠. 가영은 자신만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남겨진 발자국과 부러진 나뭇가지, 흔들린 풀잎들을 통해 강철수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추적해냈어요. 선임님,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외침이 숲속에 메아리 쳤죠. 강철수는 체력적으로는 건장했지만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산악 지형을 빠르게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드레날린이 치솟은 상태에서 무작정 뛰어내려가다 보니 방향 감각을 잃기 시작했어요. 강소영은 지형을 읽으며 강철수가 어디로 향할지 예측했습니다. 계곡 쪽으로 몰리고 있어. 그녀는 가영에게 소리쳤어요. 우회해서 아래쪽을 차단해.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죠. 추격이 계속되면서 강철수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평소 운동을 소홀히 했던 그에게 이런 고강도 달리기는 큰 부담이었어요. 더욱이 뒤에서 쫓아오는 여군들의 끈질긴 추격은 그의 정신력까지 소모시키고 있었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강철수가 뒤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소영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화재 위험을 조성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었죠. 가영은 강철수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며 그가 갈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예측력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어요. 계곡 입구에서 만날 것 같습니다. 그녀의 판단은 적중했습니다. 강철수는 점점 막다른 지점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깊은 계곡이, 뒤에는 끈질긴 추격자들이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당황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담배 피우는 것을 제지당한 것에 불과했는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강철수는 결국 계곡 가장자리에서 발을 헛디디며 비탈진 바위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이 그의 몸을 순식간에 적셨고 갑작스러운 충격과 차가움에 그는 당황하며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어요. 조금 전까지의 거만하고 위협적이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초라하고 절망적인 모습만 남아 있었죠. 강소영은 계곡 위에서 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배낭에서 등산용 로프를 꺼내며 차분하게 구조 작업을 준비했어요.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는 것이 그녀의 신념이었죠. 로프 던질 테니까 잡으세요. 강소영이 아래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강철수는 물속에서 몸부림치며 간신히 강소영이 던진 로프를 붙잡았어요. 그의 손목에는 강소영이 감아준 로프가 단단히 고정되었고 그녀는 신중하게 그를 계곡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물에 젖은 강철수의 몸은 무거웠지만 꾸준한 체력 단련을 해온 강소영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물에서 끌어올려진 강철수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차가운 계곡물 때문에 몸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기세는 완전히 꺾여 있었어요.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상황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죠. 가영이 뒤늦게 도착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선임님,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강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제 없어요라고 답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일까지. 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어조에는 더 이상 처음의 거만함이나 위협적인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대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당황과 후회만이 남아 있었죠. 강소영은 그를 내려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씨 하나로 산이 탑니다. 당신의 무지함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녀의 말에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무게감이 담겨 있었죠. 강철수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물에 젖어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과 지금까지의 상황을 돌이켜보니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특히 산불 위험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위협적으로 나온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후회하고 있었죠. 가영은 등산용 로프로 강철수의 손목을 안전하게 묶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어요. 체력도 기력도 모두 소진된 상태였고 무엇보다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때 산 아래에서 혜린이 오상우를 데리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상우 역시 단단히 포박된 채로 순순히 따라오고 있었어요. 혜린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불의에 대한 명확한 거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완료했습니다. 혜린이 강소영에게 보고했어요. 곧 이쪽으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이었죠. 사건은 이렇게 진압 완료되었습니다. 두 조폭은 완전히 제압되었고 곧 도착할 경찰에게 인계될 예정이었어요.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등산객들은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고 이들의 증언과 영상 자료가 속속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역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수 측에서 고용한 변호사가 나타나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려는 시도를 했어요.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은 명백한 쌍방 폭행 사건입니다. 여성들이 먼저 도발하고 과도한 폭력을 사용했습니다라고 주장했죠. 변호사는 교묘하게 상황을 왜곡하며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 단순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여성들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했다는 식으로 사건을 포장했어요. 그의 주장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지만 자극적인 표현과 함께 일부 언론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죠.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양극화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여성 테러리스트들의 무차별 폭행, 과잉 방어 논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자경단 활동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어요. 반면 영웅적 행동을 한 시민들을 왜 비난하나 산불 예방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옹호 의견들도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강소영에게는 익명의 협박 메시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너무 나대지 마라. 진짜 불나면 안 끝난다는 내용의 문자가 반복적으로 전송되었어요. 그녀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조직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죠. 강소영은 이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성격의 가영은 악성 댓글과 비난글들을 보며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건가요? 가영이 침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상처가 역력히 드러나 있었죠. 혜리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직 싫어해요. 얼굴은 두꺼우면서 법은 잘 알거든요. 그녀의 말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냉소가 섞여 있었어요. 불의에 맞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받는 현실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죠. 언론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다루며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일부 매체는 과연 시민이 이런 식으로 정의를 실현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했어요.
반면 다른 매체들은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의식이라는 관점에서 새 여군의 행동을 옹호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각종 추측과 음모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저 여자들의 정체가 뭔가 군인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같은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강소영과 혜린, 가영은 자신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강철수와 오상우는 이런 상황을 틈타 피해자 행세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들은 무고한 시민이 폭행당했다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고 일부 극단적인 지지자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등산객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촬영한 영상과 증언들이 하나둘씩 공개되면서 사건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저 남자들이 먼저 위협했다. 담배를 끄라고 정중하게 말했는데 폭언을 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되는 날 법정은 양측 지지자들과 언론진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철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완벽하게 연출하며 법정에 나타났어요. 그는 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팔에 깁스를 한 채로 등장해 마치 중상을 입은 것처럼 연기했죠. 오상우 역시 비슷한 모습으로 동정심을 유발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강철수 측 변호사는 개정 진술에서 제 의뢰인들은 평범한 시민으로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나타난 여성들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들 여성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과도한 폭력을 사용했다며 강소영과 혜린, 가영을 가해자로 몰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은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등산객들이 촬영한 무편집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어요. 영상에는 강철수와 오상우가 먼저 욕설과 위협을 가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특히 오상우가 칼을 만지며 위협하는 장면과 강철수가 담배 연기를 강소영의 얼굴에 뿜어대는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강소영과 혜린, 가영의 증언은 침착하고 일관성 있게 이어졌습니다. 강소영은 우리는 단순히 산불 위험을 경고했을 뿐입니다. 정중하게 요청했지만 오히려 위협과 폭언을 들었죠라고 명확하게 진술했어요. 혜린은 상대방이 흉기를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했습니다라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가영의 증언은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시민의 안전을 생각했을 뿐입니다. 산불이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녀의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죠. 현장에 있었던 등산객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중년 여성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며 저들은 진짜 영웅입니다. 만약 그때 산불이 났다면 얼마나 큰 참사가 일어났겠어요 라고 외쳤어요. 다른 등산객들도 저 남자들이 먼저 위협했다. 여성들은 끝까지 정중했다고 한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담당 검사인 이정민은 최종 변론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정당방위는 몸으로만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용기를 낸 이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 오늘 이 법정이 진실의 편인지 아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정의에 대한 신념이 가득했어요. 반면 강철수 측 변호사의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무편집 영상과 다수의 목격자 증언 앞에서 그들의 거짓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죠. 법정 분위기는 점차 진실을 향해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강소영과 혜린, 가영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저런 시민들이 있어서 우리가 안전한 거야. 진짜 멋있다는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언론진들도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보도 방향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판결의 날이 도래했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어요. 피고인 강철수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오상우에게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전체가 숨을 죽이고 판결을 들었죠. 재판장은 판결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장 영상과 다수의 목격자 증언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들이 먼저 위협적 행동을 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반면 피해자들의 행동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의도였음이 인정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고 정의로웠어요. 판결이 끝난 후 재판장이 강소영과 혜린, 가영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들 혹시 군인이십니까?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죠. 강소영은 잠시 침묵한 후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책임을 아는 시민입니다. 법정을 나서는 세 사람을 향해 방청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언론진들은 앞다투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조용히 고개만 숙여 인사하고 법원을 떠났어요. 거리에서는 시민들이 고맙습니다.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죠. 며칠이 흐른 후 세 사람은 다시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야간 작전을 위한 특수 장비를 착용한 채 수송기 안에서 작전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어둠 속으로의 낙하 준비가 한창이었죠. 이번 작전도 무사히 마치고 돌아갑시다. 강소영이 팀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침착함이 있었지만 최근의 경험이 더욱 확고한 신념을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혜리는 장비를 점검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일이죠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가영도 어디서든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라고 화답했어요. 수송기의 후문이 열리고 야간의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아래로는 어둠에 잠긴 작전 지역이 펼쳐져 있었죠. 세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살아 있었어요. 출발. 강소영의 신호와 함께 세 사람이 차례로 어둠 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곧 밤하늘에 사라졌지만 낙하산이 펼쳐지며 만드는 실루엣은 마치 하늘을 나는 천사들 같았어요. 지상에서는 그들을 기다리는 또 다른 임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죠. 군복을 입든 사복을 입든 산에서든 전장에서든 그들의 사명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의 안전과 정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소영과 민혜린, 조가영. 세 여군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신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되어줄 것이었어요.